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에서 발생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빚을 국민 세금으로 갚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낸 2015년 예산안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수공예 부채 8조 원 가운데 원금 일부 상환용으로 800억 원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애초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의 빚 원금은 수공예 수익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공이 작성한 사업 계획을 따르더라도 4대강 사업비 8조 원 가운데 회수할 수 있는 돈은 2020년까지 2조 2천억 원에 불과한데요. 나머지 5조 8천억 원은 국민 세금으로 메워줘야 할 판입니다. 수공예 4대강 빚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시급합니다. 철저히 잘잘못 따지고 필요하면 민영사적 책임 추궁도 해야겠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목요일 순서 시작하죠.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오셔서 기자회견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전 회의를 지켜보셨다시피 오전에 우리 김광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녹취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실수로 잘못 섞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하셔서 바로 오늘 오전 회의에서 내용을 정정하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김광진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은 국토특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면서 회의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의 이런 처사는 굉장히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광진 의원이 아침에 자기가 한 발언이 잘못된 것, 틀렸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정정을 했고 사과를 했습니다. 본인이 정정을 하지 않았거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런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전 회의록에 보게 되면 조원진 간사는 사과를 하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과를 하고 나니까 또 다른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조사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과도한 요구이고요. 저는 새누리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아마 새누리당도 오늘 새벽에 이와 같은 녹음 파일이 공개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4월 16일 대한민국의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가 너무나 리얼하게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중심이 되어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다른 문제도 아니고 수백 명의 생명, 어린 생명들이 죽어간 세월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대통령의 심기가 아니라 죽어간 생명들을 안타깝게 가슴에 묻고 국정조사장을 지키고 있고 또 TV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꾸려진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기관 보고를 진행한 지 이틀 만에 파행으로 치닫다가 어제 저녁 늦게 속개가 됐습니다. 저녁 8시가 다 돼서야 국조특위 회의는 가까스로 재개가 됐지만은 세월호 사고 가족들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 가기만 했습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목요일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북아에서는 북한과 일본이 2차 협의를 했고요. 일본은 또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가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겨레 김혜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오늘 우리나라로 오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떤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 건가요? 예, 부인 펑리위안과 함께 오늘 오후에 한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 중국 쪽에서는 양지에츠 국무위원을 포함해서 이런 이 부총리급 인사 3명,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 같은 장관급 인사 4명 포함해서 80여 명이 수행단으로 함께 한국에 오게 됩니다. 또 중국 쪽의 대기업 최고 경영자 등 200여 명의 경제계 인사들도 함께 오게 되는데요. 방한 첫날인 오늘은 청와대에서 환영식,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그리고 국빈 만찬 등의 공식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상당히 대규모 방문단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은 내일은 어떤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까? 네, 내일은 한국 국민들과의 만남이라고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만나게 되고요. 서울대에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국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경제통상협력 포럼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기조연설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함께 참석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예. 그리고 시진핑 주석 부부가 이 별도 오찬을 마련했었죠. 작년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갔을 때. 여기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 오찬을 따로 또 준비하게 되는데요. 청와대에서는 조윤선 정무수석이 시진핑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의 의전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제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배우자의 의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조윤석 정무수석이 맡게 됐고 구공관람 한국전통문화체험행사 같은 행사에는 두 사람이 같이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시진핑 주석은 이번에 한국에 오면서 또 이 중국의 국보인 팬다를 임대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선물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일정을 한번 살펴보니까 포럼 참석도 있고 특별 오찬도 있고 어떤 특징을 꼽아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 중국이 아무래도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대표적인 부분이 부인 펑리위안을 대동해서 이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펑리위안은 순방 때 이 시진핑 주석의 해외 순방 때 함께 동행을 하면서 가수죠. 즉석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또 다양한 이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어떤 부드러운 모습을 선보이면서 화제거리를 만들었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을 꼽아본다면 이 팬더의 기증도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서 한국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을 굉장히 긴밀한 나라로 여기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대학교에서 연설을 하는 게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 서울대 쪽에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글쎄 중국의 국가 주석이라고 하는데 거의 이 서울대 쪽에서 알아서 준비하라는 식으로 굉장히 권한을 많이 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젊은 층의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어떤 좀 이미지를 심어준다 할까요?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그런 시진핑 주석도 중국 쪽의 의도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번 방안을 통해서 호감을 심어주려는 중국의 노력이 엿보이지 않나 싶은데, 근데 오늘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까? 네, 그에 대해서 이제 어제 청와대 쪽에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사전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증진에 대한 협의 강화, 그리고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한중 사이에 이명박 정부 이래 지금 맺어져 있는 관계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 것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뭐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 지원 체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대표적인 의제가 한중 FTA 협상이 되겠죠. 이 부분을 지금 뭐 정상들이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뭐 결과가 있을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원화와 위안화, 중국이 위안화의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는 문제라든지 중국 내 우리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이 협조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안건들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인문 분야 교류 협력에 대한 논의도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양국 문화예술 분야 민간 대표들이 참여하는 문화 교류 회의 같은 행사의 개최 등도 안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걸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제가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일각에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양국 정상이 접점을 이제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하는 시각도 있던데요. 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뭐 그런 관측이 많이 나오죠. 예. 아마도 이제 오늘 두 정상이 회담을 한 다음에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지금 얘기가, 지금 뭐 그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공동성명이 어떤 수위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양국이 지금 견해차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은 북핵 불용 및 북한 비핵화 그리고 4차 핵실험 반대 이런 구체적인 문구를 성명에 담아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예. 그런 반면에 중국 쪽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정도로 그 정도 이상은 좀 어렵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두 정상이 이 동북아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더라도 공동성명의 구체적인 표현을 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일본의 과거사 도발 그리고 우경화에 대해서 또 공동성명에 어떤 문구가 담길지도 좀 뭐 관건입니다. 두 정상이 대일 공조에 대해서 뭐 교감을 할 수도 있고 일본의 우경화를 우려하는 메시지를 또 공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걸 이쪽 굳이 아베 정부를 겨냥해서 강도 높은 표현을 쓰는 그런 외교적 무리수를 두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도 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먼저 온다는 부분을 무척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인가 봐요. 어떻습니까? 네, 뭐 중국 정상으로서는 그런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긴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이 정부에서는 고위 당국자들부터 나서서 이 북한보다 한국에 먼저 온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게 어쩌면은 그 이상의 어떤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인상도 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중국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참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이 며칠 전에 이 브리핑을 한번 했는데 이번 방안은 처음으로 시진핑 주석이 한 개 국가만 단독 방문하는 것이다. 다른 국가를 고려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단독 방문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한국만 간다. 이 한국 단독 방문을 이 특수 대우라고 표현한 중국 매체 보도도 있었는데요. 한국은 이 대북 압박용 카드로 중국을 활용하면서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오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중국 쪽에서는 이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도 최대한 배려하는 그런 모양새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양쪽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아전인수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서로의 입장에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한이나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관심도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한국과 중국이 가까워진다는 데 대해서 주변국들이 저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가운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황이죠. 예. 우선 북한 같은 경우에 무엇보다 이 북핵과 관련한 한중 정상의 합의 수준에 굉장히 관심을 곤두세우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북쪽보다 남쪽을 먼저 방문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인데 만약에 중국이 북핵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인식 수준을 같이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면 외교적으로 굉장히 이 극복하기 힘든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북한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수단을 통해서 한중 양국의 관련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0일에는 이 북한 국방위원회가 특별 제안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세에 추종해 우리의 병진 노선을 헐뜯는 것과 같은 백해무익한 처사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라고 했는데, 이 외세에 추종해라는 게 어디를 말할까요? 중국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예. 또 북한은 28일에 노동신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도 대국주의자들의 압력도 우리 인민들을 굴복시킬 수 없었다, 이런 대목을 전했습니다. 이 대국주의자라는 표현은 북한이 중국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이 경제, 핵경제, 건설, 병진 노선을 버리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이 여러 방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태도가 바뀔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북한이 저런 태도를 보인다면은 중국의 태도는 바뀔 것이냐, 이게 또 관건이 될 텐데. 예. 전문가들 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한국에 대해서 가졌던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또 좀 안보 분야에서는 슬슬 이렇게 실망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북한의 전략적인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동안 안보 분야에서는 북한 쪽에 오히려 보조를 맞추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이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동안 없었던 강력한 비핵화 메시지가 나오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진핑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현안 타결, 이 원칙을 내세우면서 여기서 크게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아마 그런 입장의 재확인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이제 견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굉장히 복잡하겠죠. 예. 미국의 외교 전략이라는 게 요즘은 거의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거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전통적 우방인 한국이 또 이 중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한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대해서 미국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죠. 안보와 경제로 나눠봤을 때, 안보는 이 미국 주도의 MD, 미사일 방어 계획에 중국이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 5월 말부터 미국에서 한반도에 MD를 배치하려는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중국은 이 MD가 한반도에 설치가 되면은 굉장히 감시당하게 되는 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켜야 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계획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좀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예. 글쎄요, 이게 워낙에 부담스러운 의제이기 때문에 공식 의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에 대한 중국 쪽에 좀 불쾌한 반응이 나온다면 충분히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안보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안보 체제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아시아의 안전은 아시아인이 지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새로운 안보협력기구를, 이 지역 내에 안보협력기구를 추진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관심거리입니다만, 예.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5월에 중국에서 열렸던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 회의, 시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시진핑 주석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시아의 안전은 결국 아시아인들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면서 이 시카를 확대하는 그런 구상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이 시카의 회원국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시카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예. 글쎄요. 우리나라는 좀 곤혹스럽기도 하지만 굉장히 외교적인 어떤 묘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안보 부분은 그렇고 경제 부분에서도 이제 미국과 중국은 대립적인 모습이잖아요.
네, 경제 분야에서 며칠 전부터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라는 AIIB라는 이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개도국 지원 은행을 안건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거나 일본이 주도하는 이런 기존 금융체제에 대한 이 중국의 도전장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 쪽의 제안을 받은 상황이고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만, 전통적으로 지금 안보는 미국의, 경제는 중국에 이렇게 의존을 거의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미국도 중국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안이 되겠죠. 일본은 어떤 입장입니까? 일본은 지금 과거사 문제, 역사 문제가 거론될까봐 지금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예. 하얼빈의 안중근 기념관 설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습니다만, 한국과 중국이 역사 공조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이 태도를 보이면서 일본의 과거사 지우기 정도의 태도에 공동 대응해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 중국은 생카쿠 열도, 중국에서는 디아오이다오라고 부르는 이 섬 같은 영토 문제도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잔재다라면서 이 역사 문제에 묶어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중국도 공동 대응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역사 문제는 일본이 어떻게 하더라도 이 좀 우위를 점할 수 없는 보편적인 윤리, 보편적인 인륜의 문제이기도 해서 일본으로서는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정치 내비게이션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7시에 뵙죠.